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자영업자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월간 세미나도 개최하고 강연이나 강의, 교육 이런 걸 하면서 못해도 지금까지 한 5,000명 이상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부하는 자영업자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말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이유와 정답을 말해줄 건데요. 비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회사원이나 학생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이 개념을 알고 나서 스스로가 좀 많이 발전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공부하는 자영업자가 실패하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따라오세요. 매달 제가 똑사모,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이라는 월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외식 컨설팅을 하고 있는 B2K 팀원들과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는 인기가 참 많아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매번 그렇게 만석인데, 아쉬운 건 세미나를 와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저희의 불찰이겠죠. 당연히 변화도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좀 더 가치가 있을 텐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올라간 거니까요. 다만 하루에 그 세미나로 변화를 이끈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미나의 구성을 좀 보면 실제로 직접 따라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강의, 마인드셋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의,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식을 전달하긴 전달하는데 지혜를 이용해서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 지혜 이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비단 세미나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우리가 읽는 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는 유튜브, 또 배우기 위해서 듣는 교육, 강의 모든 게 다 지식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지식은 배우라고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지식을 배우는 그 태도는 그저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꺼내 쓰질 못한다라는 거죠.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책이 있어요. 1922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거의 뭐 100년이 지났죠. 여기서 시타르타는 친구 고빈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식은 전달이 가능하지만 지혜는 그게 안 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는 그 지식을 아주 잘 흡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세미나가 거듭되면서 여러 번 참석하는 분들도 많고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교육을 알게 되어서 그 교육까지 참석하고 심지어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아카데미까지 등록을 하시고 교육을 받는 분들도 많아요. 정작 중요한 거는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힘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들어도 그 지혜가 발휘가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뭔가 많이 듣고 배우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내게 아닌 것 같고 약간 겉도는 그런 느낌? 계속 제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 책은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읽고 나면 다 그냥 휘발되는 느낌? 남들에게 읽었던 내용을 전달을 하려면 그 내용이 잘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 헛갈려가지고 내가 책을 읽을 당시만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 저도 한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분, 이런 걸 아주 자주 느꼈었거든요. 무언가를 배운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정작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지식을 지혜로 치환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도저히 깨우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는 시타르타의 말처럼 누군가가 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혼자 연구하고 알아본다고 해도 깨우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혜는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걸 비로소 나중에 깨우치게 된 거죠. 개그맨에서 성공한 외식 사업가, 그리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 됐죠. 고명환 씨 기억하시죠?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제 채널에서 고명환 씨가 얼마 전에 새롭게 출간한 책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 세계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지 고명환 씨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이 책에서 줬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법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메타,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나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이분들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거의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죠. 이 외에도 뭐 실제로 전 세계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질 않아요. 그저 지식만을 전달받아서 그걸 달달달 외워서 확인해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교육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교육을 받느냐? 바로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이
방식인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한마디로 나이, 성별, 재산 관계 이런 사회의 어떤 계급층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토론, 논쟁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찾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논제를 가지고 대화, 토론, 논쟁 이런 수업을 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런 토론형 교육을 많이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성장을 다 한 우리는 사실 이런 토론을 하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진짜 100배, 1000배까지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는데 고명아치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독서입니다. 독서가 이 하브루타 교육과 아주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자영업자는 독서 하나만으로는 사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잘 자기 개발까지는 가능해요. 독서로 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독서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특히나 동네 장사를 한다라고 치면은 더더욱 그렇고요. 약간 고립돼 있고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는 뭐가 필요하냐? 네, 바로 자영업자들과의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독서예요. 토론 독서. 아까 제가 이제 저 역시 이런 지식을 쌓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극복한 계기가 바로 토론 독서였어요. 토론 독서. 독서 토론이 아니고 토론 독서입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 이제 알고 계신 게 독서 토론이잖아요. 근데 살짝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론 독서예요. 독서 토론은 흔히들 많이 하는 거고 이제 토론 독서는 그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독서 토론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토론 독서는 논제를 정해놓고 이미 그 상황에 따른 내 의견을 딱 제시를 해놓고 나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냥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자면 자, 논제가 만약에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케팅은 무엇일까요? 라는 논제가 있다고 치면은 누구는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구는 인스타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건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겠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블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근거를 찾아서 독서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80% 이상의 사람들은 네이버가 중요하다고 할 텐데 그 의견에 반기를 든 아니 뭐 반기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고 기억에 남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거죠. 이를테면 저는 네이버도 인스타도 블로그도 아닌 오프라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 근거를 찾아서 열심히 독서하고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찾아서 토론에 임하는 거예요. 평생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토론 독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언급도 했었지만 토론 독서 토론은 사실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한울이나 플라톤이나 이런 논술 학원에서 애들이 논술 시험 때문에 하는 게 토론 독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청난 오산입니다. 엄청난 오산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하는 거는 독서 토론이고요. 이건 사업을 하는 어른들이 하는 토론 독서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토론 독서 토론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그 시장을. 자영업에 관련된 책도 좋고요. 아니면 마케팅, 처세술, 자기개발, 철학, 토론 독서를 하게 되면 지식이 지혜가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같이 할 사람이 없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혼자 논제를 정해놓고 평소 내가 생각했던 방향에 반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를 찾으면 되니까요. 저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기법을 익혔는데 저도 이제 혼자 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서 이런 토론 독서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만든 콘텐츠들 중에 친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영업시간을 짧게 하면 매출이 오르는 이유라든지 건방지게 장사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 의외성을 띈 콘텐츠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눈에 띄고 제 기억에도 남고 사례로서도 많이 활용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저 뭐 친절해야 됩니다. 영업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장사 오래 해야 됩니다. 뭐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근거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너무 뻔한 근거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물론 이 토론 독서를 구성원들과 여러 명이서 함께 하면 제일 좋습니다. 구성원이 중요한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론 독서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간 혼자서 뭐 독서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강의를 들었던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지식에서 지혜로 이렇게 치환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데 제가 지금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주고 이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밑바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토론 독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긴 한데
책인데 이제 론 프리드먼의 역설계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재창조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 생각법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통해서 혹은 모방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창의적 사고는 모방에서 나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책 자체는. 그게 바로 역설계 기법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자영업에서는 이런 역설계 방법이 엄청나게 잘 통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식을 그냥 쌓기만 하고 하는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의 의견에만 집중하고 그대로 그냥 따라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수많은 자영업 행태를 보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80% 이상이고,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하고 혁신하고 배움을 지혜로 푸는 사람들은 고작 20%밖에 안 되거든요. 신기한 건 세미나와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스스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교육자로서, 강의자로서 어느 정도의 한계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뭐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한다고 한들, 콘텐츠를 많이 만든다고 한들 깨달음을 드리고자 해도 그게 사실 잘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깨우친 거죠. 그저 강의를 들을 때만, 영상을 볼 때만, 그때만 이제 끄덕끄덕하고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 자영업자가 살아남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세미나도 가고 뭐 수백만 원을 들여서 뒤늦게 학습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지식을 배우기만 하고 써먹지 못하는, 응용할 줄 모르는 이 역설계 기법을 모르고 쌓기만 하다가 휘발돼 버려요.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공부하는 자영업자가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놓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사실 좀 책임을 좀 느낍니다. 공부하는 자영업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지식을 지혜로 바꿀 줄 아는 자영업자가 살아남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어요. 공부를 통해서 배운 지식을 지혜롭게 잘 적용하는 그런 자영업자가 되셨으면 해요. 오늘 이 콘텐츠의 내용도 한번 댓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느꼈는지 한번 남겨보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기억에 잘 남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업도 꼭 그렇게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말이에요. 오늘도 많이 파시길 바라면서 곰프로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혜는 스스로의 깨달음이다. 파이팅 하세요. 들어갈게요.